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0.1%밖에 없는 아주 한정되고 귀한 허가된 0.1%의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영상이 끊겼죠. 그런 일도 있죠.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역대 없었던 일들이 진행이 되고, 그게 가능한 게 4차 산업 시대와 모든 경제적인 조건이 지금 다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산업도 바뀌어야 하고, 기술이 바뀌면서 또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또 어떤 그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화폐도 이제 4차 산업 기술에 맞는 종이돈이 아니라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그 전환점을 좀 맞이하고 있는데, 그게 더 빨라지고 더 빨리 돼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이 전염병으로 인한, 어차피 결론은 그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더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뭐냐, 명분상 바이러스 전염병을 통해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전제, 그걸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또 디지털 화폐로 바뀌면서 정말 기회가 인류에서 가장 큰 기회를 지금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신 분은 이게 정말 기회가 아주 큰 기회가 되실 거고요. 공부하지 않은 분은 정말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막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경제적으로 맞고 정치적으로 맞고 정책을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야 하는데, 결론은 이 정치나 경제나 금융이나 산업이나 계속 어떤 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자산 상품, 실물 상품이 바로 땅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은 재벌들이나 부자들이 투자를 하는 기본적인 게 바로 땅이에요. 부자 중에 땅 안 갖고 부자 되신 분이 있으면 나와 보시라고 하세요. 땅을 갖고 땅으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시는 분들은 솔직히 사실상 현재 돈보다도 없어도 자기 신용을 활용해서 얼마든지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또 땅이에요. 모든 상품은 대출을 활용을 한다. 어떤 금융의 돈을 활용해서 투자를 했을 때에는 수익률이 퍼센트 수익이 나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맞아요. 하지만 이 땅이라는 건 물론 모든 땅이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0.2%밖에 안 되는, 그것도 대한민국 국가가 만드는 지역의 신도시의 중심권, 상권, 시내, 지금 시내권이 아니라 앞으로 시내가 되는 신중심권, 생활권이 새롭게 형성되는 신도시의 중심권에 정말 야무지 땅을 정말 단 한 평이라도 갖고 있으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가 바로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고, 이 영상 전에 제가 또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3년에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정말 지금 당장 있는 모든 돈을 털어서 정말 제가 얘기하는 핵심 지역에 땅 한 평이라도 확보를 해라. 한 평 하고 싶다고 해서 한 평을 누가 팔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그렇게 도전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20평짜리 30평을 찾기도 어려워요. 소평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형성이 되는 게 지금 새만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새만금의 신경제 수도를 지금 국가가, 정부가 보장하에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시는 분은 정권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새만금 사업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이 더 많겠죠. 아는 분은 아는 만큼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모르는 분들은 걱정, 염려 계속 하는 거고 옛날 얘기만 하시는 거죠. 옛날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바뀌어서 정말 이제는 더 할 곳이 없어서 새만금을 마지막으로 한다라는 것 정도는 인식하신 분들은 새만금에 정말 인생 걸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만금에 인생을 걸어요. 그런 투자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정말 기업가들일수록 더 그래요. 더 잘 알더라고요. 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그래 땅인지를 알겠어요. 근데 어떤 땅인지 모르는데 실패 없는 토지 투자, 이것만 명심하라. 진짜 핵심 너무 심플하고 간단해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요행을 바라는 순간, 의행, 대가를 치르지 않고 뭔가 싼 걸로 팍, 넓은 걸로 팍, 뭐 이런 거 원하는 거. 대박. 자, 여러분, 그게 바로 도박의 시작입니다. 망하는 관점의 시작이죠. 아주 위험한. 뭐 아니면 도에 자기 인생을 건다고.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땅을 통해서 투자를 하지만 이거는요,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물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땅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볼 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투자라는 건 땅을 사는, 그냥 땅 하나 사는 걸로 알기 때문에 지금 땅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지 정말 완전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저도 우리 스승님도 저한테 했던 말 중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현 상황에서의 그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안목, 긍정으로 보고 긍정으로 해석하고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정말 최고의 자산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저도 이게 가만히 보면 돈이 있다고 좋은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관점이 정말 그 사고 방식, 정말 그 대가를 치르면서 정직하게 가려고 하시는, 정말 확실한 데이터를 통해서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그 분들이 극소수예요, 솔직히.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뭘 원하냐? 도시 중심권 땅은 비싸잖아요. 좋은 건 아는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문가 중에서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 유념 있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현금 뭐 10년, 20년 생각하시라,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들은요, 3년 투자해서 3년 사서 바로 팔면서 돈 되는 땅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들 자체도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가 40만 원, 50만 원 되는 건 빠르지만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건 어렵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땅을 소개하는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비도시 지역, 외곽지, 변두리가 20%, 30% 오를 정도면, 1배, 2배 오를 때면 도시 중심권 땅은 가만히 자고 있나요, 여러분? 걔네들은 이미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변두리 땅이 땅 가격이 오를 정도면 중심 핵심권, 국가가 먼저 개발하겠다고 허가해놓은 그 땅들은 이미 뒤집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왜 자기가 변두리에 싸고 넓은 땅이 그 싼 땅이 오를 걸 생각을 하는데 왜 도시 중심권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 왜 그러겠습니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거에 대한 주관적인 걸로 이렇게 좁아서 나무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숲을 전체를 안 보는 거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어떻게 올라가고, 그러면 도시지역은 어떤 기간 안에 어떤 수익을 내는지, 변두리의 비도시지역은 어떤 기간 안에 어떤 수익을 내는지를 봐야 하는데 무조건 기간을 따지지도 않고 수익률만 보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아주 큰 실수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땅이라는 건 여러분, 지금 땅을 제외한 모든 투자도요, 장기 투자 말고 단기로 가야 합니다. 단기에 돈을 되는 것을 장기로 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살 때부터 장기로 가고 단기에 계획이 없는 땅을 산다? 여러분, 인생을요 정말 도박에 거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다고 하고 나의 전부라고 하는데 도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갖고. 근데 몇 번 얘기해서 안 되면, 솔직히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다 크신 성인분들을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그냥 얘기를 해. 아니지 뭐 그러면 꼭 지나면 그런 분들이 하는 말, 더 강하게 나를 좀 얘기해주고 설득을 했어야지 않냐라고. 뭐 성인인데 뭘 더 어떻게 강하게 얘기를 해요? 또 그런 말 하신 분은 또 그럴 때는 감정 상할걸요? 하여튼 모든 건 변명과 회피와 막 다 그렇게 남탓만 하시는 거예요, 남탓.
남 탓하시는 분한테는 답이 안 나와요. 모든 상황을 자기 탓을 하는 분은 그거를 기회로 만들어요. 배움으로 교훈으로 만드는데 남 탓, 누구 때문에 그랬어? 아, 그땐 내가 전문가를 잘못 만들었어. 아니면 뭐 때문에 그랬어?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막 이게 핑계 대시는 분들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왜? 항상 남 탓을 하니까 자기가 변화할 수 있는 그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남한테 돌려버리고 전혀 그거를 그 어떤 기회로 노하우로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은 사고방식이 정말 아주 큰 자산이에요. 그 사고방식 하나 때문에 제가 말하잖아요. 강한 신념만 가지고 오시라고요. 정말 3년 5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완전히 모든 걸 절세하면서 내가 인내할 자신감, 그 강한 신념만 갖고 오시면 누구나 부자 됩니다. 돈은 있고 없고는 솔직히 말해서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죽고 먹고 죽을 돈도 없어서 이거는 핑계예요. 핑계. 어쩔 수 없죠. 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에게 핑계를 대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는 그렇다 치는 거죠.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실패 없는 토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저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공짜는 없으니 유행을 바라지 마세요. 대가를 치르고 합리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수익률을 보장받으시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요. 소가 뒷걸음치 치다가 한번 넘어지면서 소가 뒷걸음치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뭐 로또 당첨률을 내 인생에 걸지 마시라는 얘기 제가 들어요. 또 그런 분일수록 로또는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기준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100%의 땅은요, 국가에서 이 국토를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도시 지역과 도시 외 지역, 비도시 지역이라고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비도시 지역이라고 하고요. 우리 개인들은 이제 부동산을 워낙 모르시다 보니까 자기 해석대로 해요. 시내 도시 지역 하면 서울을 생각하고 비도시 지역 하면 지방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지역에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도권만 모든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도시 지역이 없고 도시 지역 안에 도시 지역에 이제 그나마 혹시나 몰라서 여분으로 남겨놓은 그 자연 녹지들을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만 비도시 지역에 투자할 때 수도권 투자는 그렇게 하는데 비도시 지역에 죄송합니다. 지방의 도시 지역에 투자를 할 때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이 구분이 철저하게 돼 있다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경기도 쪽은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이 개발될 수 있지만 전라북도 같이 이런 평화가 많은 곳은 산을 깎으면서 개발할 거다. 그래서 산에 투자한다라는 이런 발상 자체가 전혀 습적인 관찰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산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전라북도도 산으로 돈을 벌 거야 하고 투자하는 이런 투자가 바로 잘못된 투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 국가가 이미 허가를 해놓은 땅, 그거의 입지상 0.1%밖에 안 되는 땅을 확보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국가가 이미 허가를 해서 보장을 해놨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투자의 가장 중요한 확실성, 안정성은 확실성과 비례를 하고 안정성과 확실성이 비례되는 만큼 수익률이 비례가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뭐 아니면 그리고 또 지금 살 때 개발 계획이 전혀 없는 땅, 심지어 계획도로도 없는 땅, 근데 인접지라고 그런 땅을 도로에만 붙었다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발을 하려고 하면 개발 면적도 나와줘야 하고 면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프라들 조건들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냥 현재 도로 있는 거 외에는 그게 구도로가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투자할 때 구도심에 투자하겠어? 신도시가 되는 곳에 투자하셔야겠어요. 그거와 똑같은 것처럼 구도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구도로에 붙어있는 땅을 사셔야겠습니까? 지금 도로가 없는데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도로가 없는데 계획도로가 정확히 나왔고 주변 도로 부상이 끝난 도로가 그런 도로에
붙어있는 땅을 사셔야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관점이요. 여러분은 제가 말한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미래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땅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왜? 땅이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왜?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 땅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땅을, 그 귀한 땅을 생활 중심권, 그 한정되어 있는 땅을 확보할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널리고 널린 땅, 남들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땅을 사놓고 내 인생 바뀔 거야. 나 정말 대박 날 거야. 이러고 있는 게 정말 이게 이치가 맞나요? 여러분은 이치가 맞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맞죠 하면서 또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돌아가고 이게 사고의 습관성이에요. 우리 뇌는요, 새로운 걸 정말 싫어요. 기존의 방식으로 사고하고 기존대로 행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뇌가 그래요. 뇌 습성이.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고 왜 우리가 작심삼일이 자꾸 되냐? 뇌 때문에 그래요. 뇌 원래 구조가 그렇기 때문인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땅은요. 잠깐만. 그 내용. 여기 있네요. 우리나라 땅은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입니다. 답이죠. 전국 땅값 코로나에도 이 전염병에도 113개월째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연속으로. 그것도 연속으로 올릴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여러분 금융이 그러던가요? 주식이 그러던가요? 금이 그러던가요? 달러가 그러던가요? 연속으로 계속 오르던가요? 여러분 투자만 하면 계속 오른다. 연속으로 오를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그냥 날이면 날마다 변화하고 요동치는 것들을 목숨을 걸고 거기에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빠르다는 이유 하나로. 빠르게 뭐 하냐면 도대버리는 건데 그냥 내가 하면 왠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아니 계속 연속으로 상승하고 연속으로 지금 이렇게 50년째 3030배예요. 3030배. 여러분. 계속 오르는 게 땅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절대 불변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생산해낼 수 없으면서 그 위치 그 자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감가상각이 안 되는 유일한 부동산 상품의 투자 상품이에요. 부동산 상품 중에서 지금 막 실수하시는 분, 꼬마 건물 또 뭐예요? 그런 그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뭐 주택이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아파트는 이제 안 왔는데 다행히. 어차피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이 조금 앞뒤는 안 맞고 한쪽으로 모르는 정책이긴 하지만 사실상 투자의 투자도 모르시면 투자할 때는 너무 분별이 정확하게 땅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규제를 너무 정확하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겠더라고요. 고민이 없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고민거리가 없더라고요. 이 시국에도 꼬마 건물을 투자하는 사람들 저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뭐 더 얘기를 어떻게 무슨 표현을 하겠어요. 공부가 안 되는데 투자는 해야겠지 하니까 꼬마 건물이나 뭐 이런 아파트에 이제 아파트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돼? 지금 수익성, 자, 전염병 때문에 비대면 시대가 왔는데, 그래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제가 조금 너무 하면 그분들이 속상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을 투자를 한다. 이건 원칙이 불변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데이터를 먼저 볼게요. 자, 이거는 용도별 가격 상승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제가 다 했었던 내용인데요. 이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정말 최고로 치솟는 땅을 갖고 있는 걸 딱 보니까 어떤 용도냐? 상업용지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용적률이요 1300%예요. 100평 사면 1300평까지 위로 건물을 질 수 있는 땅이에요. 당연히 100평 갖다가 20평 40평 짓는 땅보다는 땅 가격이 높은 게 아닌가요? 도시 중심권들은 용적률이 다 높아요. 하지만 변두리 땅들은 시외 변두리 땅들은 용적률이 다 낮습니다. 당연히 땅값이 틀린 거죠. 자,
여기 얘기 드리는 것처럼 상업용지는 100평 사면 1300평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난 똑같이 100평을 변두리에 사고 도시 외곽지에 사고 이 사람들은 도시 중심권에 샀는데 이분은 또 상업용지 입지에 샀네. 그러면 가격이 다 틀린 거죠. 당연히. 용적률이 높은 만큼. 안 그런가요, 여러분? 또 바닷가는 건폐율이 높은 만큼 땅 가격이 또 틀려지는 거거든요. 얘는 용적률이 높아서 비싼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 대신 높이 짓잖아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니까 뭐가 있냐? 일반 주거용지들이 그 다음 땅값을 여기를 확보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근데 1종, 2종, 3종으로 주거지가 또 나눠요. 1종은 쉽게 얘기하면 상가주택을 줄 수 있는 땅이에요. 4층까지 짓는 거고 2종은 8층에서 5층에서 18층까지 질 수 있는 땅이고 3층은 위로 무제한으로 질 수 있는 용도의 주거, 상업을 같이 질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3층 제3 일반 주거 용지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거지 중에서도 주상복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용도의 땅 국가가 정해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주상복합들이 어디에 형성되나요? 보통 변두리에 생기죠. 여러분들 지방에는 변두리에 생기죠? 제가 아는 지역에는 중심권에 생기는데요.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 용도가 이게 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뭐 알고 모르고 아니에요. 그냥 오늘 배운 영상이 정말 토지 투자의 전부고 다예요. 이게 무슨 내가 대학교를 안 나와서 못 알아듣고 부동산 학과를 안 나와서 못 알아듣고 경제를 몰라서 못 알아듣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 처음이어서 몰라서 이건 변명인 거예요. 그냥 오늘 제 얘기 들으면 이게 단 거예요. 그냥 안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저도 못 믿고 본인도 못 믿겠다면 확인해 보면 되겠죠. 진짜 그런가? 다른 쪽도 다 그런가?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은 절차는 한번 거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널린 게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녹색으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정확히 시외, 변두리. 다양한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시외. 이건 시내. 시내 봐봐요. 어느 지역이든 시내권에 어때요? 건물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내권이 땅값이 비싸지. 시외, 변두리가 땅값이 비싸던가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은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왜 시내권이 좋냐? 생활 중심권,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나 모든 인프라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변두리에서 장사하면 안 되는데 시내권에 들어가면 비싸도 세가 비싸고 월세가 비싸지만 보증금이 비싸지만 장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하고 사업하시는 분 자꾸 시내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중심적으로 모여서 일하고 놀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토지 투자 실수 안 하시려면 첫 번째요. 인구 밀집도가 높은 땅을 사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거, 인구가 밀집된 것보다는 상업과 업무 시설들, 사무시설들이 초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면 더 좋고요. 거기에 공공기관의 뭐 운동센터 같은 이런 공공인프라들, 영화관, 뭐 이런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일만 하고 자고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놀거리를 또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다 갖고 있는 게 시내에 있지 시에 변두리에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내권이 비싼 거고 시내권을 사야 가장 빠르게 오르면서 계속 끝까지 개발되는 내내 땅값이 오르는 게 바로 시내권이에요. 하지만 어떠냐?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도로에만 붙어있는 그 넓고 싼 땅. 자, 봐보세요. 상승률. 그래, 여기 조금 올랐네요. 또 올랐나요? 그대로네요.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인생을 건다고요.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싸고 넓은 땅이 한 바퀴 도르는 게 비싼 땅이 한 바퀴 구르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 얘기가 맞아요. 맞지만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린 건데 여기에 시간을 딱 집어넣는 순간 그 말은 틀려지는 거예요. 투자 대비 기간 대비 수익률로 봤을 때 10년에 1배 오르면 뭐예요? 2배 오르면 뭐하냐고 10년에. 이 주거지는 사면서도 오르고 도로 나면서 오르고 바라보로 개변하면서 오르면서 바로바로 두세 배씩 오르는데 두세 배씩 바로 오르는 땅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10년 내에 있어서 두세 배 오르는 게 좋아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게 이 변두리에 있는 이 땅들이 개발이 되면 오르지만 오르는 게 또 한계를 딱 치면 더 이상 오를 이유가 없어요. 왜? 인구가 밀집돼 해요. 상가들이 있어요. 상호 시설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더 오를 이유가 없는 자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저수지 땅들. 딱 어느 정도 오르면 더 오를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고정인구나 생활시설들이나 사람들 고정해서 머물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유동인구죠. 유동인구. 그러니까 이런 중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빈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 땅에 인생을 걸더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도시 중심권에 이렇게 가격을 초고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땅. 정말 사서 평당 1억씩 갈 수 있는 땅. 8천, 5천, 8천 평당 가는 땅을 사서 돈을 번 다음에 저수지 땅도 전원주택 땅도 뭐 널리고 널린 땅 사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요. 이 도시 중심권에 주거지 땅까지 해서 이 땅은요. 대한민국 100%에서 2.8%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2.8%의 땅이 이렇게 땅 가격을 주도해서 끌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제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돈이 다라고 하면 제발 전문가와 반절은 투자하고 본인 반절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땅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라는 것을 걸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면서 지금 사갖고 바로 파는데 돈 안 돼. 그 땅을 왜 사냐고요. 그 땅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인생 걸고 도박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전 영상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채무자들이 변제를 못해서 지금 유예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채무 유예를. 국가도 기업도 개인들도. 전 세계. 그 시국에 여러분들이 이런 땅이요. 10년, 20년 갖고 있을 때도 개발될까 말까 하는 땅이요. 여러분이 그런 투자를 원하고 그런 걸 바라면서 뭐 땅은 그래도 한 10년, 20년 봐야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땅 3년만 해도 몇 배 오른 땅들 다 투자하고 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사고의 관점이 형성이 돼 있지 않아요. 자꾸 꽁으로 대가 없는 걸 원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 방에 대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땅 절대 못 사죠. 왜 부자들이 합리적인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은요. 도시지역이 땅 아니면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그분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두 가지 분류예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도로가 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건축 허가 나는 도로에 붙은 땅이 주거지 땅이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땅이라고 하지 나머지 변두리 땅 아무리 넓게 줘도 안 해요. 왜? 그건 땅이 아니니까요. 그들에게는.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험을 하지 않고 정말 정석대로 가시는 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그 중심권에 허가되어 있는 땅으로 가요. 근데 내가 자꾸 그렇게 얘기해도 자꾸 변두리 땅이 사진다. 아, 내가 도박성이 있구나. 자꾸 유행을 바라고 뭐 아니면 도. 뭐 아니면 도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라고 할까? 정확히 다 주지 않고 더 많이 얻고자 하는 도둑심보가 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인식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듣고 너 웃긴다 이런 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제 영상을 듣고 이게 와 닿는 분은 또 그 와 닿는 부분 때문에 다른 기회를 얻게 되실 거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핵심 포인트예요. 봐봐요. 국토의 17%인 도시지역. 그러니까 100% 땅이 도시지역이 16.61%, 17%밖에 안 된다는 거. 17%도 채 안 되는 땅에 91%의 인구가 몰려 산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 땅값은 어디가 주관한다고요? 인구 밀집도가 높은 거예요. 도시지역이 91%가 몰린다. 그럼 어떤 땅 사셔야겠어요? 변두리요? 전원주택 땅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국토부에서 전북을 표시를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전북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인구가 81.2%가 도시지역에 주거를 한대요. 여러분 다른 지역들도 다 살펴보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도시지역에 안 산다고
도시지역에 남들도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가, 보통 다수가 모두 도시지역에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 확률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땅을 보니까, 시내권을 보니까 상업용지, 주거용지들하는 거죠. 그 변두리, 시외 변두리 보니까 자연녹지, 생산관리, 보존지역들, 뭐 계획관리지역들, 뭐 농림지역들, 산, 다 여기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해요, 여러분들. 정말. 그리고 여기에 또 데이터인데, 이건 좀 제가 데이터를 이제 복사해서 했더니 좀 흐린데요. 이 가격, 빨간색을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제일 높게 올라가고, 제일 가격이 올라가고, 평당가가 제일 높게 올라가면서 유지되는 게 뭐냐? 바로 일반 상업용지라는 거예요. 상업용지도 분류가 돼 있거든요. 일반 상업용지가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 녹색이네요. 1종 주거지 용도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2종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뭐예요? 자연녹지예요.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땅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말하는 거 넓고 큰 땅으로 한 바퀴 도는 게 얘기가 빠르지 않겠냐. 근데 20년에 거쳐서 한 바퀴 구르면 뭐 하냐고요. 20년, 10년에 걸쳐서 두 바퀴, 세 바퀴 돌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이 경제 위기 때, 이 금융 위기 때. 지금은요, 모든 투자를요, 단기를 투자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것도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한만 못할 정도로. 100% 투자의 성공률이 있겠어요? 투자의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100% 있습니다. 땅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연속 상승을 할 수 있는 특성을, 조건을 갖춘 것은 땅밖에 없어요. 투자 상품 중에. 그래서 제가 땅으로 하는 거죠. 투자 그 많은 상품에서 땅을 선택한 건 실물자산이었기 때문이고요. 요동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물이나 땅 위에 이루어지고 유형으로 눈에 보여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어때요? 요동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공급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을 못하는, 생산을 못하는 것만이 독보적인 불변의 가치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한정된 것만 소유할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널린 거 갖고 인생 바꾼다, 돈 번다 생각하시는 자체가 말도 안 돼요. 지금 블루오션을 찾아야 하는데 레드오션에서 블루를 꿈을 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투자의 원칙이 그냥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다수 널린 거에 목숨을 걸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땅을 샀지만 저는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걸고 이걸로 인생의 기회를 얻는 투자가 바로 땅 투자이거든요. 조금만 더 신중하고 집중하고 진중하셨으면 좋겠고, 더 이런 데이터 중심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020년도 지나잖아요. 정말 기회가 된다고 하면 2021년도까지 상반기까지나 될까요? 기회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떤 또 변수에 어떤 경제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능력만, 대출 갚을 수 있는 능력만 되신다고 하면 대출은 무조건 100% 활용해야 합니다. 대출을 투자해보신 분은 알아요. 부동산 투자해보신 분은 알아요. 대출 받아서 투자해갖고 수익률을 이자 내고도 수익률을 내는 건 땅밖에 없어요. 왜? 다른 상품들은 다 감가상각이 돼요. 부동산. 아파트도 그렇죠. 또 원룸도 그렇죠. 꼬마 건물들도 그렇죠. 다 감가상각 되잖아요. 돈이 좀 될 만하면 리모델링 해야 하고. 유지관리비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땅은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의 꽃이 땅이에요. 지금 이 얘기 드릴 때 이해가 가시는 분은 정말 복된 길을 가지시고. 근데 제가 이제 지역까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국을 분석할 시간조차 없어요, 지금. 그렇게 빠르게 임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자, 새만금을 신경제 수도로 건설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뭐 수도인지 뭔지도 모르고 계신 분도 많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미 세종을 통해서 행정수도가 개발되는 과정을 봤어요. 특별법을 통해서 국가가 법으로 지정을 해서 정권이 바꿔도 유지될 수 있게, 개발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수도
죄송합니다. 행정수도를 세종에 만들어서 지금 정부도 행정수도를 세종시를 개발하고 있죠. 자, 똑같이 신경제수도로 새만금을 개발을 하면서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음 대선이 바뀌어도. 그 특별법 통과가 됐는지 뭔지 공부도 안 해보고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있으면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특별법이 통과돼서 다음 대선에 바뀌더라도 새만금밖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와 조건과 환경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공부해 보세요. 제가 이 정도 얘기해주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찾아보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새만금의 규모가 동탄의 14배 정도의 크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그게 해당 지역이 군산 위에서부터 하면 군산, 김제, 부안 이 3개의 지자체가 군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니 새만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산과 김제와 부안을 이 3개의 지자체를 동시다발로 개발을 하면서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현장에 있는 우리는 갈 때마다 어저께 물이 있었는데 한 이틀 3일에 가니까 물이 싹 빠져 있고 그냥 육지가 드러나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다리가 만들어지는 거 초석 쌓는 거 하는데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 가면은 다리가 올라가 있고 이랍니다. 이 정도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안 가보신 분들은 이런 말 저런 말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좋아요. 근데 말은 아끼셔야 합니다. 왜 남의 본인은 안 하시는 남의 기회까지 뺏지 마세요. 나의 무지로. 그거는 죄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해. 이 정도는 얘기는 할지 모르지만 그냥 개인적인 잘 알지도 못한 내 생각을 막 얘기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또 그 뜻은 알아요. 걱정되니까 이렇게 위험할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투자도 해보면서 어떤 나름의 뭔가 내가 이게 투자 시장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얘기도 해주셔야지 공부를 또 안 하시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 지금은요 투자 안 해도 별반 달라질 거 없고요. 하면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모르면 모든 것이 무섭고 두렵고 걱정 염려가 되겠지만 아시는 분은요 확실성을 가진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오늘 그 자료들도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그동안은 말을 하는데 좀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조심스럽게 내가 어느 정도 말해도 감안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고객들한테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뭐 대놓고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믿거나 말거나 그건 뭐 믿든 안 믿든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국의 모든 개발 계획이 다 있죠. 모든 전국에 있는데 지금 도로와 철도와 공항과 항만이 동시에 개발되는 지역은 새만금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로 투자하셔야 하는 거예요. 또 수도라는 거 수도 들었는데 수도 투자하는 거보다 더 개발 계획이 더 호재가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이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수도에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인생이 아니라요. 정말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1000년에. 그 기회를 보고도 너무 머니까요. 글쎄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리고 이걸 검증하듯이 여러분들 개인들은 뭐 이러네 저러네 여러 가지 잘 모르시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지만 이걸 그 2020년도 9월 16일 SK가 대기업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2조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9월 24일자 뉴스에는 뭐냐면 SK 이어서 GS가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데가 하나하고 LG입니다. 지금 그 수상 태양광 그 사업을 수주받으려고 지금 수주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유력하죠.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기업들이 다 분석하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 발이라도 빠르게 어쩌면 이 경제가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것이 여러분 소수 개인들한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새만금이 이렇게 정말 속도를 내고 가고 있지만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개발을 했다고 해서 벌써 난리 났어요. 땅값.
그런데 이렇게라도 가져주는 게 정말 이제라도 아신 분한테는 정말 귀해요. 바로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생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